자,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원 신소재 단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신소재는 기존에 없던 그런 물질인데 과학자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물질을 우리가 신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신소재들은 초전도체, 다음 유전체, 그 다음에 액정, 그 다음 그래핀입니다. 자, 각각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초전도체는 그래프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높은 온도에서는 보통 물체가 그러하듯이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기 저항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죠. 근데 임계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녀석의 전기 저항이 갑자기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류를 굉장히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물체를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가지는 충분한 임계 온도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석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과 자석 위에 이렇게 뜨는 현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자석들은 굉장히 강한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이 아래쪽이 자석이죠. 그럼 이 자석은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기장은 여기 위에가 N극이고 아래가 S극이라고 하면 대략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초전도체를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 초전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을 0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전도체는 내부의 자기장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겠죠. 자, 이러한 현상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자, 또한 우리는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이거 배웠었죠. 그럼 여기 초전도체 내부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발생시킨다는 이야기는 초전도체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기장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자성의 성질 중에 우리가 반자성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죠? 초전도체는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제대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초전도체 여기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표면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초전도체가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아닌 플라즈마 상태라는 걸로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 상태는 굉장히 고온이라서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둬두기 위해서 이 자기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 안에 이 플라즈마를 가두게 되는데, 자, 그럼 이 플라즈마를 가둘 이 자기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초전도체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강한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치를 우리는 토카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두 번째 유전체입니다. 자, 유전체는 우리가 배웠던 절연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유전 분극 현상을 더 강조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판때기를 2개 준비했는데 왼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 두 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겠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근데 이 사이에 절연체를 두게 되면은 절연체는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유전 분극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봅시다. 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원자 안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 사이에 이 녀석들끼리 중성으로 상쇄가 되고 요 두 녀석이 중성으로 상쇄가 되고 결국 오른쪽의 녀석과 왼쪽의 녀석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체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유전 분극이 일어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판과 오른쪽에 있는 판을 둘 다 치워버려도 이 분국된 게 그대로 남아있는 물질을 우리는 강유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강유전체가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에 활용이 됩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에는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강유전체가 유전 분국 상태가 되어 있으면 1, 유전 분국 상태가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별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액정입니다. 자, 액정은 리퀴드, 즉 액체, 크리스탈, 결정, 고체죠. 즉 액체도 고체도 아닌 그 중간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액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L, C 이 두 개를 따서 LC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LCD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CD의 원리는 일단 편광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제일 바깥과 그 다음에 아래쪽 이게 편광판이 두 개가 있는데, 편광판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 이게 편광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편광판은 빛을 편광시키는 판입니다. 그럼 편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빛들은 파동이다, 그죠? 이게 파동이라서 여러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정하게 진동하는 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편광판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을 봅시다. 자, 일단 제 왼쪽에 빛은 일단 사방으로 진동을 하면서 펴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편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 편광판의 틈에 평행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통과를 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를 우리가 빛이 이제 편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방으로 진동하다가 이렇게 편광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이 또다시 편광판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자, 위를 한번 볼까요? 저 위는 빛이 편광된 방향과 이 편광판의 또 빛살 이 부분이 평행합니다. 그죠? 평행해서 그대로 얘가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을 보면 이 편광된 빛의 진동 방향과 이 편광판의 이 빛살 방향이 수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편광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이 뒤에는 빛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LCD로 돌아가서, 자, 뒷부분에서 이 LCD 뒷부분에서 이렇게 빛이 무조건 다 쏘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경우는 전압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고요. 오른쪽 경우는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뒷부분에 있는 편광판과 이 윗부분에 있는 편광판은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압이 걸려 있을 때를 한번 오른쪽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이렇게 편광판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편광판의 이 틈과 평행한 빛이 통과를 하게 되겠죠. 자, 이 통과한 빛은 지금 액정이 지금 나란하게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과한 빛은 액정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편광판은 아래에 있는 편광판과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편광판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깥으로는 빛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왼쪽의 경우는 전압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빛이 들어와서 편광판을 통과해서 편광이 됩니다. 자, 편광이 되면 이번에는 액정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90도 돌아가면서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통과한 다음에 이 액정을 지나가면서 빛의 진동 방향이 9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편광판을 이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바로 그래핀이라는 신소재입니다. 그래핀은 탄소가 육각형 모양으로 벌집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의 특징은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빠르고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처럼 휠 수도 있고 두께가 원자 하나 수준이기 때문에 투명하기도 하고 열 전도율도 뛰어나고 이런 특징을 가지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고 휘어지는 영상 표현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자, 가인 박사와 노보셀로프 박사가 이 그래핀을 얻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그 그래핀이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흑연,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흑연에다가 셀로판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 이런 방식으로 그래핀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어떤 영상 장치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소재, 초전도체, 유전체, 액정, 그래핀,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냥 과학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번 단원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